나는 대학에 다닐 때 목수 견습생으로 일하는 동생과 함께 자취를 했다. 옆집에는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정정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할머니는 이사를 오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도 만들었다. 우리도 몇 번이고 붙잡혀서 할머니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의 남편이 옛날에 목수였다는 둥, 지금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는 건 교사 출신으로 국가에서 연금을 받아서 그렇다는 둥, 손주가 올해 대학생이라는 둥,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곤 했다. 당시 살던 집은 방이 2개였고 나와 동생은 각자 방을 따로 썼는데, 내 방은 옆집 할머니의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옆방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에게 대학생 손주가 있다고 했으니 놀러 온 건가 싶었는데, 그 후로도 자주 오는 건지 옆방에선 종종 웃음소리가 들려오곤 했다. 그 무렵 온라인 게임에 심취해 있던 나는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게임을 하다가 잠을 잘 때가 많았다. 그날도 역시 새벽 늦도록 게임을 하다가 4시 반이 되어서야 손을 놓고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옆방에서 또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손주가 와 있는 건가 생각하는 순간, 여보, 그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슬프면서도 안타까운 감정이 묻어있는 것 같았는데, 그 직후에 또다시 젊은 여자의 웃는 소리가 이어졌다. 여보, 여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우선 할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았고,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는 마치 할머니를 비우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바로 노인 학대였다. 혹시 손주가 돈을 노리고 할머니를 학대하는 것은 아닐까?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답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고 출근 준비를 하려는 동생이 일어난 소리가 들렸다. 난 곧장 부엌으로 가서 동생에게 방금 들은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동생이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형, 그러고 보니 옆집 할머니 못 본 지 꽤 된 것 같지 않아? 집 앞에서 자주 이야기도 나눴고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면서 종종 나눠주기도 했었잖아. 그런 동생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근 한 달간은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나는 부모님이 보내준 반찬을 들고 가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런데 오랜만에 나온 할머니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다. 윤이 났던 머리카락은 푸석해져 있었고 얼굴도 무척 야위어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고마워라. 잘 먹을게. 그렇게 할머니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반찬을 받아들었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후에도 할머니가 신경 쓰였던 나는 매일 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여보, 여보. 하지만 그런 웃음소리와 할머니의 슬픈 목소리 외에 다른 말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한 번은 새벽까지 깨어있던 동생과 함께 옆방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동생은 웃음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형, 이거 진짜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서 동생은 몸을 벌벌 떨기까지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동생은 출근을 하고 슬슬 집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의 방이 뭔가 소란스러운 것 같더니 잠시 후 할머니의 딸이란 여자와 그 남편이 찾아왔다. 어머니랑 연락이 닿지 않아요. 집에도 없고. 학생, 혹시 뭐 아는 거 없어요? 아, 네. 얼마 전부터 할머니를 못 보긴 했는데 저도 아는 게 전혀 없어서요. 일단은 짐작 가는 곳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동네 그 어디에도 할머니는 없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 사이에 잠시 들여다본 할머니의 집은 몹시 황폐해져 있었다. 아휴, 어떡해. 엄마 전부터 치매 증상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앞에서 맨발로 걷고 있는 할머니가 발견되었다. 할머니의 딸은 도와줘서 고맙다며 답례품을 보내왔고 나는 손주가 할머니를 학대하는 것 같단 말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 후로 할머니는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때 나는 대학생이란 손주를 처음 보게 되었다. 하지만 간단히 인사를 나누어 보니 내가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고 그녀는 학교도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날 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말을 했다. 있지. 혹시 할머니가 치매이거나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격이 둘로 나눠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동생이 의아한 얼굴로 내게 되물었다. 형, 진짜 웃음소리밖에 못 들었어? 높은 톤으로 비웃는 것 같은 그런 웃음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그러자 동생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실은 젊은 여자가 그렇게 웃은 다음에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어. 죽으라고! 안녕하세요. 산모이님 공포라디오를 2년째 즐겨 듣고 있는 34살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일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8년 1월. 당시 인천의 모 탄약중대 소속이었던 저는 전역을 한 달 앞둔 2월 군번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새벽 3시쯤에 저는 부사수와 함께 생활관 불침번 근무를 서고 있었죠. 군필자라면 잘 아시겠지만 동초라고 해서 같은 생활관 사수와 다른 생활관 불침번 부사수가 외곽을 돌고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대는 독립중대의 구막사라서 생활관이 총 2개였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동초 시간이 다가왔고 부사수는 저에게 순찰을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병장님, 그럼 순찰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생활관 인원, 총기 개수 다 확인한 거지? 네. 총기랑 인원 이상 없습니다. 알았다. 잘 다녀와라. 그렇게 부사수는 순찰을 나섰고 저는 전투모를 눌러쓴 채 팔짱을 낀 자세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군홧발 소리가 들리더니 군복을 입은 사람 형체가 제 시야에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고가 초소 근무교대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 형체는 제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했고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어깨에 총기를 짊어지더니 다시 뚜벅뚜벅 군홧발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에 생활관 출입문에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저는 누가 또 왔다 갔나 보다 하면서 굳이 고개를 들어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더군요. 그 뒤로 5분 정도가 지났을 때
순찰 나갔던 후임이 돌아왔고 전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오기 5분 전쯤에 한 명이 나한테 와서 고가 초소 근무교대 하러 간다고 하더라. 총기랑 인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후본초 오면 잘 준비하자. 형님이 지금 너무 졸립다. 그런데 그런 제 말에 알겠다며 다시 확인에 들어간 후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 안병장님, 한 명이 교대하러 나간 거 맞습니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인원이랑 총기 수가 맞습니다. 뭐? 그런 후임의 말에 당황한 저는 방금 전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군복 차림의 누군가가 생활관의 문고리를 돌리는 소린 들었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줄임문 쪽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웃음소리. 그날 군복 차림의 교대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